랜드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레인지로버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절대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뉴 디스커버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뉴 디스커버리 모델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5세대 부분 변경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랜드로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4P 전략이 새롭게 적용이 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P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프라이스, 프로덕트, 파워트레인, 그리고 PB 프로, 이렇게 네 가지가 새롭게 적용이 된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4P 전략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측정을 했고, 상품성을 더 개선을 시켰으며, 파워트레인도 조금 더 변경을 했고, PB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시리즈 못지않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 바로 이 디스커버리 시리즈인데, 과연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인데, 기존의 디스커버리 모델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변화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이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헤드램프에 대한 디자인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이 살짝 변경이 된 건데, 제가 좀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주간주행등 부분이에요. 아래쪽으로 상당히 길게 자리를 하고 있는 이 주간주행등이 적용이 되면서 한층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디스커버리 모델도 마찬가지로 보닛 한가운데 이렇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레터링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모델 역시 똑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릴하고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같은 컬러를 적용을 하면서 한층 더 웅장해 보이고 묵직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요 아랫부분, 그릴 아랫부분까지 동일한 이 검은색 하이글로시 파츠를 적용을 하면서 차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고, 한층 더 와일드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로드에서도 어디든지 마음을 놓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이 디자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옆에 서 있을 때 제가 작아 보이는 차가 몇 개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의 시승기를 전해드리면서도 보통은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차가 되게 앙증맞아 보이는 그런 매직을 보여드렸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직이 발휘가 되지가 않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2열 좌석을 지나가면서부터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 뉴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디펜더라든가 기존의 이 랜드로버, 되게 오래된 랜드로버 시리즈들을 보고 있으면 볼 수가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뒤로 가면서 조금 더 높아지는 이 높이를 이용을 해서, 이따가 실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3열도 꽤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에 타고 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해놔서 승하차 높이, 일반 높이, 오프로드 높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지상고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범퍼 아래쪽에도 이 하이글로시 그릴하고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라인이 이 옆모습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휠하우스를 거쳐서 도어 하단 부분, 그리고 뒷바퀴, 휠하우스, 뒤쪽 범퍼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이 하이글로시 파츠를 이용을 해서 차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래서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티가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요 팬더라 그러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투툼하게 지금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이 차가 진짜 어지간한 차들하고는 이미지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 컨셉 자체가 많이 다른 모델이구나 라는 점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 같은 경우에도 옆모습 혹은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큼직한 사이즈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의 변화의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역시 테일램프 디자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모습의 이 주간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요 라이트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리고 길게 자리를 하도록 배치가 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앞쪽 그리고 옆쪽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이 검은색의 하이글로시 부분이 뒤로 쭉 연결이 돼서 범퍼 위쪽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 차체 색깔하고 같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를 한층 더 넓어 보이고 더 높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모델인 P360 R 디자인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디스커버리 레터링 아래쪽에 랜드로버 마크하고 함께 P360이라고 하는 이 레터링이 추가로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는 디스커버리 레터링 중에서도 S자하고 C자 사이에 이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눌러보면은 트렁크가 열리는 이 넓이도 상당히 넓죠. 이렇게 상당히 큰 사이즈의 입구를 자랑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판이 하나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판의 용도는 짐을 싣고 내릴 때, 그리고 차에 뭔가를 더 탑재를 할 때, 차에 올라가서 앉아서 쉬거나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인 발판의 역할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차고 자체도 상당히 높고 지상고도 상당히 높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짐을 싣기가 더 불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트렁크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운전석 뒤쪽에 보면은 차고를 조절하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고를 내리게 되면은 한층 낮아졌죠. 거의 뭐 한 10cm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고를 내리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이 트렁크에 짐을 싣거나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트렁크 쪽에 있는 이 컨트롤 패널에서는 2열 좌석을 완전히 폴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싣는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뭔가 더 큰 사이즈의 짐을 싣는다거나 했을 때 뒤쪽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트렁크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시거잭 파워 아울렛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에도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고,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이쪽 끝에 붙어서 이렇게 팔을 뻗어 보면은 요 반대쪽에 손이 닿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이 트렁크 입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앉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좀 큰 편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넓이, 그냥 쭉 팔을 최대한 뻗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손끝이 겨우 닿는 이런 상당히 넓은 트렁크 입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용도, 다재다능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디스커버리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뉴 디스커버리를 비롯해서 최근에 랜드로버가 출시하고 있는 차들에는 4P 전략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PB 프로라는 것인데, 이 PB 프로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실내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 PB 프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PB 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랜드로버가 새롭게 적용을 하기 시작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가운데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기존보다 조금 더 커져서 한 11.4인치 정도 되는 요 사이즈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화면 자체도 커지게 되면서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한층 개선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이죠.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던
T맵을 그대로 장착을 해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많은 수입차 브랜드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또 따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드파티 제품이라고 하는 제3사의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T맵을 사용을 하면서 이것들을 모두 다 이 개선을 해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서드파티 내비게이션이 뭐 맵땡스라든가 아땡란이라든가 이런 서드파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조작이 편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을 하기에도 편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요 터치 스크린의 반응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조작과 확인이 쉽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다 눌러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설정이 따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따로 이렇게 뭐 적혀 있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헷갈릴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에 계기판이라든가 요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랜드로버 혹은 레인지로버 시리즈에서 만나봤던 것들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시승을 했던 디펜더가 생각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이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된 모습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문 바로 아래 부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도어 손잡이는 약간 좀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따가 2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좌석 도어도 약간 좀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기어 변속기 부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실 기존의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변속기가 이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토글 방식으로 다시 변경을 해준 것이 특징입니다. 앞쪽에 이 안전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 후진, 아래쪽으로 당겨주면은 드라이브, 한 번 더 당겨주면은 스포츠 모드까지 변경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버튼 방식으로 파킹 모드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차들과도 상당히 비슷한 형태라서 훨씬 더 조작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질이 가죽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신기한 소재인데 재밌는 소재가 적용이 된 점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는 오프로드 성능도 꽤 출중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증빙이라도 하듯 이 터레일 리스폰스, 이 오프로드에 적절한 이런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는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 이 기어 변속기 아래쪽에 원형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팝업식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돌려서 오토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 주행 모드 에코나 노멀로 주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다운힐 어센트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길이 좀 미끄럽거나 좀 차가 빠졌거나 했을 때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로우 기어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변속기 옆쪽에 보면은 작은 공간이 있죠. 이거를 밀어주면은 일단 두 개의 컵홀더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컵홀더를 한 번 더 밀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밀어주게 되면은 작은 태블릿 정도는 보관을 할 수 있을 법한 꽤 깊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뒤쪽에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조수석 쪽에도 두 개의 이런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시리즈, 대형 레인지로버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런 별도의 팔걸이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체형에 맞춰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디스커버리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직전 모델과 비교를 해서 몇 가지 좀 변화의 포인트가 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변화는 에어컨 송풍구의 위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이 디스커버리 뿐만 아니라 이 대형 SUV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탑승자에게 바람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어컨 송풍구를 B필러 쪽에다가 자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기존 디스커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어컨 송풍구가 B필러 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이 에어컨 송풍구가 가운데로 좀 변경이 됐어요.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에어컨 송풍구의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실내 공기 흐름이라든가 냉방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층 더 개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존의 다른 SUV들도 이 B필러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조금 더 에어컨의 송풍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층 더 강화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에어컨 송풍구가 가운데로 옮겨지면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형태의 에어컨, 이 뒷좌석에 에어컨 컨트롤러가 같이 장착이 됐고요. 그 아래에는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하고 하나의 USB-A 타입 포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이 같이 쭈루루륵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받이, 1열의 등받이 쪽에도 두 개의 5V 이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조수석에 하나, 운전석에 하나, 하나씩 총 두 개의 USB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포트는 정말 많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열과 마찬가지로 도어 손잡이는 요 약간 좀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창문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창문 바로 아래쪽에, 높이로 치면 상당히 위쪽이죠.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탑승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발 공간도 거의 플랫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널찍널찍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뒤쪽 트렁크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좌석에 딱 앉아서 팔을 뻗었을 때 반대쪽 도어에 닿지 않는 이런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를 내려주면은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를 꽂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이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등받이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달려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폴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으로 폴딩은 못하고 이 전동으로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느려요. 엄청나게 느리다거나 뭐 갑갑할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그런 속도라던가 그런 것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손으로, 수동으로도 좀 폴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각도가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좀 조절이 되는 것이 어딘가 싶기는 해요. 이렇게 조절이 되는 이유는 이제 3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열을 타고 내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뒷좌석 2열에서 좀 유일하게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썬루프입니다. 아까 1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썬루프가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좌우로 넓은 것이 아니고 앞뒤로 넓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면적이 꽤 두껍게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워낙에 길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2열에서는 딱히 이 엄청난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썬루프가 앞뒤로 좀 긴 편이라고는 하지만 2열 탑승객과 비교를 하면은 꽤 앞쪽에서 이게 딱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썬루프에 대한 개방감을 딱히 느낄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뒤쪽에도 썬루프를 마련을 해줬는데, 이 썬루프가 2열 탑승객 바로 머리 위에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손을 올려두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 썬루프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열 탑승객이 이 뒤쪽 썬루프를 통해서 개방감을 느끼기란 좀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햇빛이 좀 직방으로 들어와서 머리가 좀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뉴 디스커버리의 3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3열은 늘 느끼지만 사람이 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열까지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이런 SUV의 3열은 없는 좌석이라고 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 카메라에서 보이실 텐데
제가 지금 왼쪽에 딱 붙어서 앉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직각으로 무릎이 꺾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공간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차가 아무리 길어도 3열까지 탑재하는 것 자체가 나름의 이 도전적인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교를 하면은 이 정도라면은 꽤 넉넉한 그런 공간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도 뭐 무릎 공간이 이렇게 꽉 닿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사람이 오래 타고 있는다거나 그러는 거는 뭐 고문에 가까운 그런 이 시트 포지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꽤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 3열을 위한 요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요 옆에도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5V 파워 아울렛, USB 파워 아울렛이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운전석 뒤쪽뿐만 아니라 조수석 뒤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장거리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컵홀더라든가 뭐 지갑이나 핸드폰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배려를 꽤 해줬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옆모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열을 지나면서부터는 지붕이 한층 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머리에다가 왁스를 뭐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뭐 왁스를 좀 발라놔서 머리가 좀 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 공간이 남는다는 거, 손바닥이 슥슥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는 거는 꽤 괜찮은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아까 2열에서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열에 와서는 또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뒷좌석을 위한 이 썬루프입니다. 뭐 따로 틸팅이 된다거나 뭐 오픈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넓게 앞쪽에 있는 것보다도 좌우로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오픈이 되는 요 썬루프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개방감도 꽤 뛰어난 편이에요. 거기다가 차가 워낙에 길고 높고 넓고 하다 보니까 이 옆유리도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덕분에 진짜로 개방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그런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리 공간이 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직접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 뒷바퀴 바로 윗자리이기 때문에 뭐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뭐 팔 공간도 조금 더 있고 이런 공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꽤 편리하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뉴 디스커버리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의 엔진이 장착이 되거든요. 하나는 3리터 직렬 6기통 이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고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고 있어요. 둘 다 3리터 엔진이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출력을 제공을 합니다. 최고 출력 250마력을 발휘를 하는 D250 모델, 그리고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를 하는 D300 모델이 제공이 되고요.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림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P360이라는 트림명처럼 최고 출력 36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발휘하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51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거든요. 이 토크도 좀 재밌는 게 이 D250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약 58kg 포스미터라는 이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최고 출력과 디젤 엔진 못지않은 강력한 토크를 발휘를 하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P 전략 중에도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이 6기통 엔진이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 질소산화물 배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개선이 됐고, 출력 측면에서도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파워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3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 자체도 상당히 힘이 강력한 그런 엔진이고요. 거기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 모터가 조금씩 더 힘을 보태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에코나 컴포트 그 두 가지 외에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요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당겨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주면은 이 차의 사이즈가 믿기지 않을 만큼 꽤나 강력한 그런 펀치력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또 이 차의 무게도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이 P3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2545kg, 2.5톤이 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이런 이 펀치력, 가속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충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좀 이렇게 급격하게 변경을 해봐도 꽤 빠르게 이 자세를 다시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차가 좀 높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약간 좀 출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차 자체가 꽤 빠르게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오프로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꽤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박이라든가 캠핑이라든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디스커버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즈도 크고 배기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 낮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 P360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한 7.5km/L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디젤 모델 이 D300이나 D250 모델로 가게 되면은 10 정도, 두 자리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연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모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덕분에 비교적 괜찮은 그런 수치로 뽑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적용이 안 돼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연비는 진짜 좀 처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연비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주행 보조 기능이에요. 최신 차종들과 비교를 하면은 특히 이 차선을 유지를 해주는 것들이 약간 좀 빈약하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는 있는데 차선을 유지를 해주는 기능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앞차와의 간격을 파악을 해서 이게 속도를 줄이고 높이고 차 간격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은 다른 레인지로버 시리즈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차선 유지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지금도 차선을 밟고 나서야 이렇게 지금 옮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들어가 있지만 차선 유지 보조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차가 꽤 높고 큰 덕분에 시야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클리어 사이트 뷰라고 하는 기능이죠. 앞쪽에 있는 장애물을 이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측면에서도 이제 앞쪽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을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을 할 때는 그 기능에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당히 깨끗하고 넓은 그런 시야를 확보를 해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시리즈를 시승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받기는 했었는데, 이 디스커버리야말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디스커버리 시리즈들이 그렇게 높은 충성도,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이런 다재다능한 성능, 그리고 꽤 편리한 운전의 이 환경, 이것들을 모두 제공을 해주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은 이 디스커버리만큼은 꼭 한 대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랜드로버의 뉴 디스커버리를 살펴봤습니다. 아까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개의 엔진 그리고 3가지 출력 총 4가지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가장 아래 등급에는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된 D250S 그리고 그 위쪽에는 D250SE, 중간 출력을 가지고 있는 D300HSE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최상위 트림에 오늘 보여드린 것과 같은 P360R 디자인 모델까지 총 4가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가장 낮은 D250S가 8,6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P360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가격대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또 가격대 자체도 꽤 높은 편이죠.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 사실상 1억 원짜리 SUV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택을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국산 SUV도 상당히 좀 비싼 가격대에 책정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또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커버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준수한 고급스러움, 다재다능함,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성능까지 정말 매력 포인트가 다양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꼭 디스커버리가 아니라고 해도 고가의 SUV를 구매하려고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디스커버리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만한 그런 모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